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우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급하게 속보가 들어와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알려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자, 기존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바이오를 찍어 눌렀던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의 이 인보사가 오늘 식약처 발표로 허가가 취소됐네요. 안정성에 우려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당연히 안정성에 문제는 없어야겠지만 그 안정성까지 문제가 있으면 더 큰일 나는 거고,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코오롱 그룹에서는 코오롱 그룹의 신뢰성, 그리고 식약처 못 믿겠다라는 이제 의구심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코오롱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자체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당연한 결과죠. 이건 당연한 결과. 신뢰성 추락되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이게 좀 우려가 되죠. 앞으로 식약처를 못 믿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식약처에서 방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유전자 치료제다라고 했는데, 연골 재생은 안 된다라고,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연골 재생을 주장했지만 효능은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기존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문제잖아요. 자료에 티슈진이라는 티슈진의 인보사라는 인보사 K라는 제품은 사람의 연골 세포가 담긴,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연골 세포가 담긴 이제 성장인자 1핵, 요거랑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핵으로 구성돼 있다. 2핵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주사제로서 이 정도면은 획기적이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게 밝혀진 게 2핵에 들어간 형질 전환 세포가 처음에 제출할 때는 연골 세포라고 했어요. 연골 세포인데 이게 신장 세포라고 밝혀졌죠. 미국에서 이제 임상 진행하고 하면서 이제 확인 요청을 했더니 신장 세포로 밝혀져갖고,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이제 스스로 미국에다가 중단해달라, 확인하고 다시 하자라고 하고 식약처에다가도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코오롱 그룹에 굉장한 전 세계를 기만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앞으로 이제 코오롱 그룹은 이러면 그룹사 자체가 이제 거의 끝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의 안전성이 달린 거잖아요, 이거는. 이 연골 이 부분 잘못되면은, 관절염 부분 이 부분이 더 잘못되면 사람이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안정성은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관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약처에 제출할 때 알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통과했다. 이래서 형사고발을 한다라고 돼 있고, 또 이제 환자들, 투약 환자라고 했죠. 투약 환자분들 집단 소송 한 25억 규모 예상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 코오롱 관련된 기업들 있죠. 코오롱이라던가 아니면은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 이런 쪽은 오늘 가격 상관없이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시장가로라도 던져야 되는 거고, 아마 거래 정지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급격한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통 이제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막 그 식약처에서 발표하는 거를 생방송으로 보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메디포스트 정도가 있고,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메디포스트가 뭐 카티스템이 워낙 이제 뭐 괜찮은 효능을 보이니까 메디포스트 쪽에 우선적으로는 한 표를 들어줄게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세를 몰아서 같이 나도 한 방 요런 느낌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메디포스트가 오히려 이제 둘이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쪽에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히딩크가 받았다라고 했죠. 히딩크 감독이 받아서 뭐 유명해지고 했었는데, 요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이게 한 75세 이상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재활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재활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고령분들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운동을 조금 해놓고 해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이 어떻게 미리미리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이. 그러니까 재활에 보통 이분들이 문제가 되시는 거고,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카티스템으로 하시면은 대체가 된다. 연골 재생도 되고 하니까 메디포스트 쪽이 아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했다 해서 요 관심 종목 쪽에는 오전에 저거를 뭐 올려드리긴 했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요 두 종목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에. 요 관심 종목 보는 방법은 메인에, 제 화면 메인에 오셔가지고 아이디 클릭 터치하면은 온다고 했어요. 모바일 그 PC 다 똑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요 5천 구독자로 바뀌네. 여기 공지사항 이벤트 쪽에 들어가시면은 나와 있고, 제 거 아무 영상이나 클릭하셔도 이렇게 해서 아무 영상이나 클릭하셔도 여기 본문 있잖아요. 본문 딱 클릭하자마자 밑에 관심 종목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해당 영상으로 가요. 그래서 뭐 교육 강좌를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부터 그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뭐 간단히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볼까요? 현재 움직임 보면 뭐 급등했겠지 뭐. 자,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쵸, 이런 경우는 보통 급락한 다음에 정지를 시켜버리죠. 이런 시장에 특수한 여건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정지시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티슈진까지는 정지돼 있을 거고, 코오롱은 정지가 안 됐나? 코오롱은 정지가 안 됐나 보네요. 이 정도면은. 만약에 정지가 안 됐다면 코오롱 같은 경우도 저 같으면은 이런 건 그냥 던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쪽으로 해서 빨리 현금 확보한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 자체가 잘못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업이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뭐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이걸 눈치챈 사람은 없었어요. 어떻게 기업에서 이걸 사기쳤고, 식약처에다 사기쳤고, 미국에다가 FDA에다 사기치고 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챈 사람들은 없어요. 이걸 사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기업 윤리의 문제인 거예요. 윤리.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주식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주주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속상하긴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오롱그룹은 당분간은 이제 명예회복이 안 되겠죠. 이거는 노이즈가 계속 가는데 아예 지금 악재가, 최악의 악재가 하나 노출이 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게 다른 바이오주들 있죠. 다른 바이오주들은 이게 악재 노출로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나와요. 여기서 3박까지만 빨리 끝내버리면은 큰 불확실성 2개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어제도 시황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중국에 뭐 3,250인가? 3,250억 달러인가? 요거 남았는데 3천억 달러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 그냥 빨리 부과해 버렸으면 좋겠다. 악재란 악재를 그냥 다 쏟아내면은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더 강한 악재가 아니면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나오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다른 개념이죠. 기업에서 몰랐고 윤리에서 문제가 안 되고 이거는 중간에 이제 생산업체에서 문제다라고 나왔어야 제일 좋은 건데 기업의 윤리가 문제가 됐으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기업들 보면은 배임이나 횡령 같은 경우로 뭐 이렇게 뭐 상장 폐지당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런 경영진의 굉장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가로 던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정리를 빨리 해버리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 돼요. 종목은 제가 여기 많이 올려드린다고 했죠. 관심 종목 요쪽에 올려드리니까 방법 이거 이용하는 방법은 올라왔다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다 옮겨 놓으세요. 관심을 옮겨 놓고 요게 수급이 들어온다. 수급이 좀 들어온다 하는 날 있죠. 요런 날 혹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좀 더 내려온다. 뭐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방법은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게 당일날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당일날도 뭐 짧게 매매하시고 당일날 들어오는 거는 당일날 들어오는 건 짧게 매매. 당일날이 아니라 이제 당일날은 이제 제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들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일 경우 혹은 아닐 경우에 잘 봐가지고 원하는 가격이면은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고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은 뭐 초기 물량 뭐 한 1% 이런 식으로만 담아놓고 입질 매수만 해놓고 주가 추이를 보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때 진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종목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고 최근에도 올려드린 종목들은 수익이 많이 좀 떨어진 경우도 있다. 보시면은 이게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마이너스 종목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당일로 해가지고 최근에 뭐 시장이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마이너스 종목도 있어요.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잘 대응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악재가 하나 나왔지만 오히려 이 악재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소가 될 수 있다. 뭐 아스코도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아스코 전에 이게 나온 게 다행이에요. 아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HLB 나올 거고 신라젠 HLB 임상 3상 신라젠 모형성 평가 그 다음에 뭐 바이로메드 뭐 등등등등 쭉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반기를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는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올해 하반기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투자를 해놓는 게 어떻겠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반기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아스코 전에 이게 최악의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코오롱 이제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 중 최악의 악재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인정하고 악재인 거 인정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아스코가 있는데 요 관련된 이제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오스코텍 뭐 ABL 바이오 등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관련 쪽으로 해서 모멘텀이 좀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HLB랑 신라젠 뭐 바이로메 등등 요걸 기다려 보면은 좀 큰 건수들이니까 요게 기다려 보면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뭐 이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은 이 세 가지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것도 뇌피셜이죠. 여기서도 제대로 안 나오면은 바이오는 잠깐 암흑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하반기에는 지금 오히려 저렴해진 만큼 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호해질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격하게 막 설레발치면서 내 바이오 종목도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 악재 해소되고 불확실성 해소됐으니까 이번에 밀리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바이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R&D 기간이나 임상 통과하고 연구 개발하고 임상 거치고 통과돼서 이제 판매까지 나오는 기간도 길고
기간도 길고 금액도 많이 들어간다.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요거는 내가 들어간 종목은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지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왼쪽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 그리고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저의 회사에서 만족도가 좋은 영상이구나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려드릴게요.